오늘 관객과의 대화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써있는 대로 오늘의 주인공들 감독님과 배우님들 무대로 모실 텐데요.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범즈가 모두 입장하셨고요. 네, 자리에 앉아서 그럼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앉으신 관객분들은 호랑이 인형이 잘 보이실 텐데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는데 이게 침 맞는 호랑이 침범이라고 해요. 귀여워해 주시면 침 흘리는 호랑이네요. 오늘은 침범이를 또 귀여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옆자리에 앉으신 곽선영 배우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침범에서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도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화 침범에서 이영은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유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침범에서 김민 역할 맡은 권유리입니다. 네, 이어서 이설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범에서 박혜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네, 여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침범 연출한 김여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침범 공동 연출한 이정찬입니다. 네, 플랜카드를 만들고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개봉주 맞아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침범이 기쁘게도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관도 그렇고 한국 영화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관객분들과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 나누시고 영화 좋게 보신 분들이 입소문 또 많이 내주시면은 또 여정을 잘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인상적으로 잘 보셨나요? 네. 근데 참 무거운 영화인데 마음이 끝나고 나서 배우님들도 너무 밝고 관객분도 너무 밝으셔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 처음 보고 그저께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재관람을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은 되게 다른 구석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너무 다른 느낌을 주는 영화여서 혹시라도 여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배우님들 감독님들 응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재관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희한한 그리고 잘 잊히지 않는 이야기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공동 연출을 하신 감독님들이기 때문에 침범의 탄생 그때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각각 이제 전반부는 김여정 감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 아이템이었고 후반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쓰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되게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그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부의 소연이와 2부의 혜영이가 서로 약간 한 사람처럼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각각 이야기를 써보지 말고 한번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더 좀 캐릭터나 이야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조금씩 이제 각색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목은 침범인데 어떻게 보면 두 분 서로한테 침투한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네요. 여정 감독님 어떠세요? 이 이야기 같이 만들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네,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시나리오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좋아하는 영화는 좀 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11년 친구이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각색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더 명확하게 가자라고 서로 합의가 잘 되어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배우님들께는 이 시나리오가 엄청 흥미진진한 장르 소설처럼 읽혔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네, 캐릭터가 어떤 애로 변하게 될지 좀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이야기 자체는 재밌었어도 연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새 배우님 시나리오 읽고서 처음 든 생각이 어떠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선영 배우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바로 이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바로 늦지 않게 혹시 다른 사람한테 또 대본이 갈까봐 늦지 않게 아주 빠르게 제가 하겠다는 의사를 연락을 드렸고요. 이 인물들이 결코 평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희 연기하는 사람들은 요거 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저 역시 이 영화 안에 한 인물로 뭔가 이 영화를 완성시키고 싶었고 특히 이영은 역할을 맡았을 때 요거 참 잘 해내보고 싶다라는 도전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바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팬분들은 뭐 아실 텐데 데뷔 20년 만에 첫 영화로 침범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박선영 배우님도 예능도 보여주시고 영화도 선보여 주셔서 팬분들한테는 아주 기쁜 날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유리 배우님 어떻게 이 역할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무슨 제가 좋아하는 장르 최근에 본 소설 중에 홍학의 자리라고 그런 추림을 이렇게 한 번에 쫙 읽히는 거 좋아하는데 네, 뭐 그런 시나리오, 그런 소설책 본 것처럼 한 번에 그냥 쭉 잘 읽혔어요. 그리고 매 인물마다 갖고 있는 어떤 설득력들이나 힘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이 됐고, 각 캐릭터마다. 그게 저한테는 좀,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면서 이제 같이 작업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더 디벨롭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많이 점점 애정이 더 간 어떤 작업이었습니다. 유리 배우님도 사극부터 뭐 로코 뭐 안 해보신 장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장르를 스펙트럼 넓게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서는 너무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약간 응축돼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둔기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너무 잘 보여져서 가장 큰 또 반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저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해주시다니. 아니, 둔기가 사실 고급스러운 건 아니. 저한테는 제가 정말 바랬던 바였어요. 네,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어떤 걸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관객분도 그렇게 해머에 맞는 듯한 느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설 배우님 어떠셨어요? 아마 이설 배우님 잘 아셨던 분들도 이거 보고서는 무서워서 좀 가까이 오지 않을 정도로 진짜 놀랍거든요, 사실. 그 여러 순간순간 번뜩이는 어떤 얼굴들이. 근데 아까 선영 배우님 말씀처럼 배우로서는 되게 욕심이 나는 역할이지만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권둔기님께서 묵직하고 힘있게 잘 해주셔서 매우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혜영한테 마음이 엄청 많이 갔어요. 그리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아마 언니도 며칠 전에 얘기해줬는데
배우라면 아마 다 해보고 싶은 역할일 수 있거든요, 혜영이가. 근데 그런 역할이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완성된 작품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4번을 봤는데 4번 볼 때마다 다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 속에 숨어서 반응을 지켜보면서 봐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영 배우님도 같이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N차 관람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친범주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들도 너무 만나보고 싶으셨을 기소유 배우님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데 저 뒤쪽에 계세요. 잠깐 그 스태프분이 마이크 준비하고 계신데 인사 한번 살짝 일어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유 배우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범에서 김소연 역을 맡은 기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멀리서 앞에 그 배우님들 같이 했던 배우님들 보고 있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요? 너무 신기해요. 약간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관객분들은 김소희 배우님 제일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 영화 찍었을 때 7살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했을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너무 소연이가 소희 배우님한테도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요? 약간 이 연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힘들지 않고 재밌게 촬영했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희 배우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멋진 언니들 오빠 잘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들 정말 뭐 무겁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배우님들 보는 덕에 현장에서도 그리고 작품 만들어서 편집하실 때도 기분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배우님들 칭찬이나 아니면 캐스팅 비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 두 분이 이야기 나누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배님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너무 쑥스럽긴 한데 이제 쑥스러움이 사라지네요. 너무 말씀을 많이 너무 팬이어서 선배님의 외모에 홀렸어요. 처음에는 외모에 홀렸고 그 다음부터 필모를 따라가 보니 이제 연기에 홀리게 됐고 그래서 선배님이랑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처음에 하고 싶다 말씀하셨죠. 전 떨렸어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역할도 어렵고 그래서 수영장 그 장면도 아무래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하면서 만나 뵀는데 선배님이 정말 하고 싶다는 눈빛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아 됐다 이런 느낌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소유 배우는 뭐 아역 배우 중에 저는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역할 자체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의 디렉션을 되게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디렉션을 내릴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 알아듣고 연기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리 씨랑 이설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좀 어쨌든 이 두 캐릭터가 계속 부딪혀야 되고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라서 굉장히 조금 그 상반된 느낌이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리 씨를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묵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되게 터프하고 쿨하고 그런 느낌들이 미니랑 잘 어울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장르 저희 영화 같은 장르에 대한 애호가 엄청 있으셨고 이해도가 높으셨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잘 통했던 것 같고 서리 씨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서리 씨도 약간 좀 반전의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나왔던 역할들에서는 항상 조금 단아하거나 똑부러지거나 뭐 그런 느낌들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개성이 있고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어쨌든 민과 혜영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공성전 같은 걸 생각했거든요. 민이는 계속 이제 철벽을 치고 혜영이는 어떻게든 그 민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이 두 분이 하면 뭔가 잘 어울리겠다. 약간 인상도 좀 강아지상이고 여긴 좀 고양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면서 이 조합을 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는 정말 앙상블의 결과물인데 그 측면에서 침범은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다. 물론 힘든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쾌감들은 굉장히 컸겠다라는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둔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사실 설 배우님은 그 감독님 표현대로 좀 송곳 같은 거잖아요. 계속 쿡쿡 찌르는 영화 전체에 좀 작은 균열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이고, 선영 배우님은 그 초반부와 마지막 엔딩까지를 진짜 붕대처럼 좀 감싸는 그런 역할이어서 그런 밸런스들이 너무 잘 맞는 캐스팅과 연기 앙상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질문을 주시거나 또 개봉주다 보니까는 영화 보신 소감 같은 것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침범의 포스터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인 포스터인가요? 네,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릴 거고, 그 전에 약간 비하인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침범 포스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명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돼 있는 거, 거기에 디자이너 분께서 약간 반전의 비밀을 숨겨두셨다고 하는데 혹시 배우님들 알고 계신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네, 네네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옷 색깔로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하니까는 돌아가시면서 한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네, 보이죠? 네, 지금 원래 소유 배우님이 옷 색깔이 노란색이었다고 해요. 근데 디자이너 분이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좀 되게 다르게 느껴지죠? 저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손을 번쩍 저쪽에 먼저 들어주셨는데, 네, 하얀 옷 입으신 관객분, 네, 뒤쪽에서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포스터 선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권유리 배우님 그 액션 장면 찍으실 때 되게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액션 장면이 사실 물론 기억에 많이 남긴 하는데 그 장면 빼고 외에 저랑 이제 혜영이랑 만나가지고 지갑 갑자기 이렇게 턱 내놓더니 하는 이제 첫 번째 신경전에 이제 촬영, 네, 그 집 안에서 하는 씬이 있는데 와, 그때 되게 어떻게 연기를 할지 이설 배우가 궁금했었는데 그때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자유분방하게 연기를 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좀 테이크마다 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변하는 그 혜영의 연기를 보고 저도 그런 자극을 받아서 리액션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씬이 막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갑 탁 때리더니 약간 혜영스럽게 막, 와 맞다 얘 혜영이지 막, 내가 뭐 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진짜. 유리 배우 혹시 그러면 혜영 같은 역할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진짜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낼 만한 캐릭터죠.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런데 진짜 과연 그 시기 때 내가 혜영이보다 더 잘할 저는 그때 미니가 참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언젠간 네, 기회가 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워낙 이 작품은 모든 장면이 다 액션이에요. 아주 정적인 순간에도 배우님들은 온몸에 힘을 다 주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부에 우리 선영 배우님이 하는 장면들도 액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이제 딸 때문에 긴장감에 온몸이 거의 막 한 번도 편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설 배우님이랑 유리 배우님 주고받는 게 있어서 쾌감이 있었을 텐데 여긴 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여지는 영은의 모습은 위태롭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항상 하고 있고 이제 소연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소유 배우는 저한테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좋은 파트너였어요. 주고받기가 아주 잘 되는 친구였고요. 그 미취학 아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 6세였는데도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더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소연이 말고도 이제 기소유라는 아이가 주는 에너지도 굉장히 좋아서 촬영장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운이 역할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소유 배우님 덕에 또 즐거운 순간도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네요. 네. 같이 소유랑 같이 영은과 그 소연이 관계를 연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해 주신 관객분 감사드리고 제일 앞자리에 손 들어주신 분한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 곽순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진명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첫 영화를 찍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드라마나 뮤지컬에 비해서 영화 배우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힘들었고 어떤 부분이 더 특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가 뮤지컬로 시작해서 연극도 하고 이제 드라마, 영화까지 하게 되는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영화, 드라마, 무대의 공통적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은 대본에 글자로 써 있는 인물을 이제 저희가 관객 입장에서 읽고 이 인물이 어떻게 보여줘야겠다 해석을 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작업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업이 큰 맥락에서는 장르 불문 그리고 무대건 어디건 불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영화를 잘 몰라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덤벼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큰 맥락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영화의 매력을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저도 설 배우처럼 저도 한 4번 봤는데 이게 볼 때 영화의 매력을 그제서야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지난번 GV 때 설 배우가 저랑 같은 생각을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설 배우는 우리 영화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께서 그 대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를 결국 완성시키는 건 관객분들이다. 이런 명언을 선배님께서 남기셨는데 저 격하게 공감해요. 이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또 달라지기도 하면서 이 공감이 안 됐던 인물이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결국은 관객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게 바로 영화의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배님과 같은 생각이어서 따라한 건 아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것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배님 너무 면구해하고 계신데 여기 선배님 저 보셨어요? 설언니 오늘 왜 이리 페인이에요? 날 미치게 하는 샴페인 보셨나요? 네. 아, 안티도 있었어요.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눈물을 안 보면 티슈로 눈물 닦는데 아마 그 선영 배우님 말씀 지금 해주셨지만 계속 영화 많이 세 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르랑 다르게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또 영화밖에 없으니까는 또 관객분들께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시고 와 손이 번쩍번쩍 올라오는데 네 이쪽이 너무 힘든 데서 영화 보셨으니까는 이쪽에 한번 네 저기서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곧 100만이 되실 건데 그러면 이번 주에 100만 100번 봐주시면 되는데 네, 100만 공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분께 다요? 네. 그러면 저희 좀 빠르게 공약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10만 공약 먼저 갈까요? 네, 10만 공약 우리 설 선배님부터 선배님답게 감독님도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한테 원하시는 거보다 이제 배우분들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공약의 제일 전문가는 우리 유리 배우님이시잖아요. 네. 추천을 한번 해주시죠. 다른 배우님과 뭐가 감독님들. 좋을까요? 릴스 챌린지요? 네, 뭐 릴스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저는 설이랑 같이 방화복을 입고 고독사 처리를 하듯 네, 한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나와볼 거고요. 그렇다면 언니는 수영복 어렵잖아요. 설이랑 수영복 네, 모르겠지만 100만 되면 언니랑 소유는 수영복 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네. 방화복은 참 쉬울 것 같은데 수영복은 그쵸? 네. 아마 그 질문 주셨으니까는 또 이제 신범즈가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공약을 내주실 것 같은데 유리 배우님 팬분들도 이제 뭐 SNS 같은 데다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또 참고하지 않을까 싶고 또 소녀시대의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신범이랑 잘 어울린 노래가 있다면 찾아서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 저쪽에서 손을 들어주시는데 네,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육성으로 하시겠어요? 아, 네네네. 웹툰 50회 그 2020년 2008년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웹툰 58을 다 봤거든요. 그 웹툰 58을 보고 그 치범을 작년 10월 4일날 부산국제영화제 또 봤거든요. 또 어제 그 아침 개봉한 거 보고 지금 아산에서 차 끌고 3시간 반을 끌고 지금 왔어요. 근데 여쭈고 싶은 웹툰에서는 바다에 빠지는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원래 그 그림으로는 쉽게 그려지는데 영화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는데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그 표현할 때 감독님이 어떤지 감독님한테 정말 찐팬이시네요. 너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영장 씨는 네, 그 콘티 때부터 좀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막연하게 그 웹툰에서 봤을 때는 말씀대로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배우분들이 고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콘티를 그릴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보여줄 거 아닐 거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찍고 싶다고 다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소유 배우도 그렇고 선 선배도 그렇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었어요. 그 물도 이제 사운드 때문에 차갑게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추운 상황에서도 선배님이랑 소유 배우가 정말 잘 해주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작품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저 N차 한 20회 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약 빨리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준비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찐팬들께서 많으신 것 같고 정찬 감독이 혹시 영상화하면서 이 장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장면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특히 좀 어려우셨어요?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던 장면은 사실 저수지 씬이긴 했거든요. 저희가 그 오프닝 엔딩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면서 한겨울에 정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물에서 나온 장면을 정말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실제 강이다 보니까 뭐 유속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사실 찍을 때는 정말 쉽게 찍었어요. 이거는 조금 비하인드긴 한데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 찍었거든요. 2부를 먼저 찍고 1부를 찍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선영 선배님이 촬영하신 지 2회차 만에 엔딩을 찍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설배루랑 처음 호흡을 맞추면서 그 장면을 찍으셨는데, 근데 그 장면 첫 리허설을 딱 풀샷을 찍는데 이거는 그냥 두 배우한테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감상하듯이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두 분의 연기가 너무 좋았었어서. 아마 그 관객분들도 그 엔딩을 되게 오래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그 장르 문학처럼 엄청난 속도로 좀 달려왔던 영화가 뭐 우열의 개념은 아니고 약간 순수 문학처럼 좀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 있는 그런 엔딩인데, 그때 두 배우님의 표정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설 배우님 진짜 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고 나서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엄마를 환영으로 보든 아니면 어디에선가 다시 만나든 그런 되게 복잡한 감정인 거잖아요. 그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좀 반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약간 감동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쵸? 제가 항상 컷 하면 제일 먼저 감독님 두 분이 계신 모니터로 달려가서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날은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만큼 언니한테 완전 홀리듯이 홀딱 빠져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몇 번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언니한테만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영화에서는 선배일지 몰라도 연기 전반적에 있어서 우리 대선배 선영 언니 덕분에 그 장면이 되게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화상을 입은 분장을 그날 엄청 한 4시간인가 5시간 분장을 받았는데 그때 분장의 힘도 이렇게 크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강한 분장을 해본 적은 처음이어서 그때 저에게 분장해주신 분들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여기서 설희 선배래. 선배죠. 선배 맞고. 설희 배우 칭찬을 하자면 거기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소연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반말로 하는 대사들이었어요. 근데 소연이가 일부에 보시면 다 존댓말을 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거를 소연이가 돼서 확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진짜 뭔가 소름이 돋으면서 소연이를 진짜 보는 느낌이 들어서 와 진짜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냥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라디오에서 또 현장에서 있었던 무서운 얘기를 뭐 물론 침범이 본격적인 호러 영화는 아니지만 무서운 영화가 아닐 리는 없잖아요. 그 에피소드도 오늘 관객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험을 제가 했으니까 그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위도 한번 눌러본 적 없고 귀신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네, 저수지 찍는데 그래서 이렇게 넘어서 조금 뒤에 조명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저기 멀리에 서 있는 거여서 왜요? 감독님 막 이러고 이제 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귀신인가 잘 되려나 보다 하고 이거를 연출부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그 친구들도 거의 저수지에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문을 열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얼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근데 저는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계속 문 열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어디 있는 안 가려고. 여주에 있는 저수지. 네, 여러분들 그런데 가시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집 근처 극장에서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그런데 공포상황 같은 거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험 있으면 또 영화 잘 된다고 하니까는 또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응원봉 가지고 오신 분 계신데,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전국적인 아니고 세계적인 권유리 배우님 오랜 팬입니다. 그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부터 계속 너무 인상 깊게 봐서 N차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혜영이가 그 민이랑 이모랑 집에 이제 살고 있는데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약간 민이가 별로 심기가 좋지 않았고 이제 샤워씬이 나오는데 그때 하수구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같이 뭐 하얀 거를 이렇게 꺼내면서 보면서 약간 의문스럽다라는 표정을 짓고 그 다음 장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하얀 손톱인 건가 뭔가 어떤 게 연출적인 걸로 좀 기획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액션 마지막에 찍으실 때 그 장면을 원테이크로 찍으셨다고 해서 엄청 많이 놀랐는데 혹시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침범 그 호랑이 인형 너무 귀여운데 혹시 굿즈로 내줄 생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장면에 대해서는 유리 배우님이 감독님한테 얘기해 주실까요? 그 하얀 거는 손톱이 맞고요. 뭐 의도한 바는 사실 이제 혜영이가 어쨌든 민의 세계에 들어와서 둘 사이에 점점 기분 나쁜 어떤 균열들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한 번에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사실 타인의 어떤 신체 뭐 흔적들이나 조각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혜영이가 어쨌든 여기저기 전전하던 설정도 있으니 집에 와서 아주 너무 깨끗이 씻느라 씻으면서 손톱도 깎았다 그런 설정으로 해서 일단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손톱은 누구 손톱이었어요? 그거는 저희 모형 손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테이크 액션씬 찍었을 때 유리 배우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되게 긴장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게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었던 것도 현장의 좀 특성상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또 막 기름하고 또 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집중도가 좀 높이 필요로 하는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그 두 배우들은 좀 더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나오는 어떤 진짜 그 간절함 같은 것들이 좀 잘 살벌하게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실 그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굿즈로 어떻게 이거는 네. 굿즈로 제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 혹시 원하시면은 저희 쿠팡이나 예를 들어 알리 가서 산 다음에 여기 침을 붙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종이로 프린트해서 붙인 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네. 자유롭게 여러분들 커스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그 온갖 장르가 다 들어있는 영화거든요.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뭐 장르적으로는 스릴러 영화이기도 하고 미스터리 영화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영화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남는 거는 가족 영화와 여성 영화로서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혜영이가 들어와서 미니가. 근데 그것도 찬찬히 감독님들이 잘 깔아놓으셨는데 신동미 배우님이 연기한 유사가족의 엄마 역할을 하는 것에 정을 좀 뺏길까봐의 그런 겁도 미니한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짜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완전한 모성이란 건 있는 건지도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기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쫄깃하고 무섭게 보셨다면은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남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복기해 보시는 것도 오래 기억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포털에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은영 선생님 여기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영화는 오은영 선생님 오셔도 해결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어떻게 소연이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오은영 선생님도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많은 고민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제일 앞쪽에 계신 분한테도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이쪽 제일 앞쪽에 계세요. 손 한 번만 좀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설 선배님께 질문을 한번 하자 보면 그 옛날에 그 두 여자 웹툰 웹드라마에서 처음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인생 처음으로 GV 본 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영화를 통해 첫 GV를 경험했는데 요번에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앞으로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모든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팬이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여자부터 봐주셨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앞으로 저는 뭐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 저는 좀 완전 몰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선수 역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4월에 곧 끝나는데 그 이후에 또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범이 잘 되면 저도 일자리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팬분들은 뭐 다 따라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 설 배우님, 설 선배님 방법 제차이 때 얼굴들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작품에서도 굉장한 액션 연기들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 배우님은 곧 돌핀의 개봉 1주년을 맞습니다. 아마 1주년 그 인디 돌잔치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는 혹시 돌핀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일 것 같아요. 홍대에 있는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선영 배우님의 텐트 밖은 유럽을 너무 재밌게 봐서 이 멤버 그대로 가면 좋겠다. 소유 배우님까지 갈 수 있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또 그럴 계획이 성사가 된다면은 또 친범들을 뭔가 이렇게 웃고 먹고 이런 장면으로 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설 선배님 일도 많이 생기시게 또 유럽도 한번 가실 수 있게 많은 응원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쪽 사이드 계신 분한테 한번 드릴게요. 네, 손 한 번만 좀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선영 배우님 뮤지컬부터 이제 영화까지 다 봐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주차장에서 소연이 떠나는 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뒤늦게 쫓아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이제 수영장에서 가라앉을 때 나비 타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붙이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글쎄요, 연기를 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실 인물의 이제 목표와 상황이 명확한 대본들은 거기에만 충실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학교에서도 사실 배울 때 그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연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또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고, 그게 뭔지는 잘 몰랐는데 특히 이번 영화를 하게 되면서 저도 내가 저렇게 했나? 라고 이렇게 좀, 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걸 좀 깨달았고요. 그 상황에서였다면 영은은 고비가 왔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사실 힘들잖아요. 보통의 육아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심지어 혼자 하는 육아에다가 육아 난이도가 극상이잖아요. 이거는 모성애는 참 복합적인 감정인데 모성애 이상의 모성애를 뛰어넘는 이성 너무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대본에 충실하게 연기를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영은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발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땅에 붙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영은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절대 소연이를 놓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곧바로 쫓아다니죠. 소연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기 전에도 엄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영은아 할 때도 지금은 소연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영은이는 네, 그런 인물이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두서없었지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떡하죠? 책임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어떡하죠? 영은이 게 아니고 본인 거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이게 너무 부끄럽네요. 어떡하지? 네, 이제 처음으로 CJ 이슈. 이게 사실 제가 제 어떤 신앙을 담은 이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떤 힘든 시절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 제 몸에 있는 타투가 맞습니다. 사실 그때 가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은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감독님들이 CG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그걸 이 친구가 발견을 했네? 그거 본 분들이 아무도 그걸 발견하신 분? 오. 큰 스크린으로 보면 또 잘 보이니까. 아 근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타투를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궁금해요. 그게 인물에 방해가 될까 제가 지금 사실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들은 괜찮다고 저를 달랬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선영 배우님이 관객분들이 또 영화를 완성해준다는 설 선배님의 말에 네. 크게 동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영은이는 그렇게 전사가 많지 않아요, 작품 속에서. 아, 네. 네, 그래서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관객분들이 네. 사투를 재료 삼아서 또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들만의 비밀로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우리 비밀을 하나 공유했네요. 비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랑 공유 어떡합니까? 우리끼리 비밀. 네, 근데 정말 오랜 팬의 꼼꼼한 눈은 너무 무서운 거여서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네, 아니야,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배우님들이랑 또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남기는 영화라서 감독님들 이 영화 만들어서 선보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으셨을까, 두 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을까, 영화의 메시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저희 영화가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장르적인 이야기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 가족과 모성 이런 테마 안에서 과연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성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신성한 것이고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진정 그 관계를 맺고 정말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것이 꼭 피로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싶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흔치 않은 아이잖아요. 소연이 같은 아이. 실제로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가 되고 이런 확장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이렇게 왜 웃으시죠? 이렇게 관리하거나 케어해 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갑자기 무슨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안경을 네, 뭐 네. 다양한 모성이나 가족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는 좀 더 관객분들의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연 찾기라는 장르적 재미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영화가 무조건 뭐 관객이 세 번째 주인공이다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재미있어야 영화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그 깔깔이 이슈에 대해서도 살짝 관객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선영 배우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서 또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영화 침범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시간 2시간씩만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도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극장에서 그리고 GV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화 N차 관람은 필수예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영화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느낀 것처럼 보면 볼수록 계속 새로운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저번에는 이렇게 봤는데 혹은 저번에는 혜영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몇 번을 보다 보니 혜영이에게 나도 모르게 동정심이 생기거나, 혹은 영은이가 이거 육아를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애를 망쳐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몇 번 보다 보면 영은도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엄마가 종교에 너무 의지하거나 남편의 부재 등등. 이 보면 볼수록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걸 많이 심어놨어요, 감독님들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소연 찾기 하듯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왜 웃었는지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찬 감독님이 하도 떨어가지고 떨 때 양처럼 음메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리 배우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네, 극장까지 또 화이트데이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흥미롭게 봐주셨다면 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의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네, 좋은 추억들을 함께 공유해서 저는 오늘이 정말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좋은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선 배우님. 영화의 완성은 관객분들이라고 그 인사말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선영 언니가 벌써 해버려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저는 이 침범이라는 영화가 또 우리 제작사 이름이 산타클로스거든요. 산타한테 받아든 선물 같은 존재예요. 저에게 이렇게 큰 선물 같은 영화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뜯어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가 112분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늘 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좀 열심히 했으니까요. 응원해주시면 또 좋은 모습으로 각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정 감독님. 댓글에 배우들의 차력쇼, 연기 차력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렇게 말해도 아깝지 않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들이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보는 N차 관람 해주시면서 계속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청하면 떨지 말고 마지막에 네, 해주세요. 이제 좀 진정됐고요. 네.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늦게까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또 돌아가셔서 이제 뭐 같이 보신 친구분들, 지인분들과 더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면은 좀 더 뜻깊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객석에서 또 함께해 주신 침범죄의 일원이죠. 소유 배우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N차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센터가 바뀌는 영화를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그 재미 찾으시길 바라고요. 계속 침범과 침범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